한국인이 스위스 수학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산기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겁니까? 한국인들은 늘 그렇게 거짓말입니까? 2025년 3월 취리히의 김나지움 교실에서 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학교사 카타리나 슈미트였지요. 그녀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험 시작 후 18분이었습니다. 교실은 연필 긁는 소리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나는 답안지 마지막 장에 답을 적고 있었습니다. 15문제 모두 손으로 풀었어요. 계산 과정 없이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답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지요. 슈미트 선생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그녀는 말보다 발소리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175cm쯤 되었을까요? 금발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고 있었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박지원 학생.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독일어 발음이었지만 어색하게 굴러갔어요. 계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더군요. 마치 위조 지폐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필요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풀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연필 소리가 멈췄어요. 32명의 시선이 일제히 내 쪽으로 쏠렸지요. 머릿속으로요? 슈미트 선생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계산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당신네 나라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그녀의 손가락이 답안지를 탁탁 두드렸어요. 짧게 자른 손톱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답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슈미트 선생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그녀는 답안지를 책상 모서리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꽤 컸습니다. 교실 전체에 울릴 정도로요. 이것은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독일어로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국의 시험 망쳤네. 계산기도 안 쓰고 어떻게 푸는데. 말이 돼? 누군가 비웃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나는 슈미트 선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색이었어요. 차가운 호수 같았지요. 선생님, 그럼 채점을 해보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슈미트 선생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녀는 답안지를 집어들고 교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다시 시험을 풀기 시작했지만 가끔 내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앞자리에 앉은 마르쿠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스위스 학생이었어요. 그는 작년 스위스 청소년 수학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자랑하던 애였죠. 너 망했어. 슈미트 선생한테 찍히면 끝이야. 그가 독일어로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5분 후였어요.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학생은 즉시 교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학생의 목소리였는데 또박또박한 독일어였지요. 교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마르쿠스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시작됐네.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나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애 이제 퇴학당하는 거 아냐? 한국인이 여기서 잘난 척하더니. 당연하지. 여긴 스위스라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교감실은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겁더군요.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은 눈부시게 하였어요. 3월의 취리히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지요. 교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나무로 된 두꺼운 문이었어요. 가운데 노쇠 명패가 있었습니다. 한스 베버 교감이라고 새겨져 있었지요. 손을 들어놓고 했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넓었습니다. 삼면이 책장이었고 창가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 뒤에 한스 베버 교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머리를 짧게 깎았고 검은 정장에 감색 넥타이를 맸지요. 얼굴은 각졌고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안경 너머로 나를 보는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어요. 앉으세요. 그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앉았어요. 의자가 낮았습니다. 교감보다 훨씬 아래에서 올려다보게 되더군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슈미트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내 답안지를 들고 있었어요. 교감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교감이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히 보더군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교감이 답안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박지원 학생.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요. 당신은 교환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6개월 프로그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스위스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과정이 명확해야 해요. 감정이나 직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답안지를 탁 쳤어요. 당신은 계산 과정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답만 적었지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암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암산이요? 교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슈미트 선생을 봤어요. 둘이 독일어로 짧게 대화했습니다. 빠른 속도였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 부정행위라는 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지요. 교감이 다시 나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수학 문제가 5개 적혀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 삼각함수, 로그 계산이었어요. 대학 입시 수준이었지요. 계산기는 없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시계를 가리켰어요. 큰 둥근 시계였는데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종이를 받았어요. 문제를 읽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풀던 수준이었지요. 펜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S제곱 더하기 7S 빼기 18은 0. 머릿속으로 근의 공식을 떠올렸어요. 판별식을 계산했습니다. 7의 제곱은 49, 4 곱하기 1. 곱하기 18은 72, 49 더하기 72는 121, 루트 121은 11. 답은 2와 마이너스 9였습니다. 적었어요. 두 번째 문제. 삼각함수였어요. 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60도 더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사인 60도. 이건 더 쉬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60도도.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도 2분의 루트 3. 곱하고 더하면 1이었어요. 적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로그 계산이었어요. 로그 8 더하기 로그 25 빼기 로그 5. 로그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로그 8 곱하기 25 나누기 5는 로그 40.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였으니 답을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값은 1.603. 적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도 빠르게 풀었어요. 연립방 정식과 확률이었지요. 모두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손은 답만 적었어요. 2분 37초가 걸렸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교감이 시계를 봤습니다. 슈미트 선생도 시계를 확인했어요. 둘 다 놀란 표정이었지요. 끝났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종이를 교감에게 건넸습니다. 교감이 답을 확인했어요.
계산기를 꺼내더군요. 회색 그래픽 계산기였습니다. 하나씩 검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탁탁탁. 리듬감 있는 소리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교감이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슈미트 선생에게 종이를 건넸지요. 그녀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5분이 흘렀어요. 방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학생들 떠드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쉬는 시간인가 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에는 학생들이 335 모여 있었지요. 교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지요? 훈련입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수학 영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다녔어요. 거기서 암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법을 배웠지요. 수학 영재원이요? 슈미트 선생이 물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특별한 수학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었어요. 방과 후에요. 거기서 대학 수준 수학도 배웠습니다. 나는 설명했지요. 교감과 슈미트 선생이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다시 뭔가 말하려다 또 멈췄지요. 결국 교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가 내 답안지를 돌려줬어요. 시험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산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적어주세요. 스위스 방식에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나는 답안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내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했으니까요. 가도 됩니다. 교감이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는데 슈미트 선생이 말했어요. 박지원 학생. 나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다음 주에 학교 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지요. 스위스 전국대회 나갈 학생을 뽑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신청하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마르쿠스 학생이 작년 동메달리스트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넌 못할 거라는 확신이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교감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이었나 봅니다. 내 발소리만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이탈리아계 학생이었지요. 검은 곱슬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애였습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지원아.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소문 들었어. 부정행위 의심받았다며? 괜찮아. 오해 풀렸어. 나는 미소 지었어요. 소피아는 교환학생으로 온 나에게 처음 말을 걸어준 애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다행이다.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쿠스 그 자식이 교실에서 떠들고 다니더라. 내가 부정행위에서 걸렸대. 진짜 짜증나. 그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선발전이 뭐야? 아, 그거.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스위스 전국 청소년 수학대회 나갈 대표 뽑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3명 선발해. 마르쿠스는 확정이고 나머지 2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지. 엄청 어렵대. 작년엔 15명이 지원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포기했어. 나 해볼까 봐. 나는 말했어요. 진짜?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마르쿠스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제 자존심 엄청 세거든. 작년 동메달 받고 나서 완전 우쭐해졌어. 내가 잘하면 질투할 거야. 상관없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실력으로 겨루는 거잖아.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멈췄습니다. 박지원 학생, 들어오세요. 독일어 선생이었어요. 나는 자리로 갔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땠어? 퇴학? 그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이 웃었어요. 아니, 오해 풀렸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와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리지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파스타네. 소피아가 트레이를 내려놓았어요. 토마토 소스 파스타였습니다. 나는 샐러드와 빵을 가져왔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웠지만 참아야 했지요. 마르쿠스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금발의 파란 눈이었지요. 전형적인 스위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어요. 저기 부정행위범. 누군가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 주제에 잘난 척. 다른 애가 웃었어요. 계산기도 못 쓰는 애가 수학을 해? 말도 안 돼. 목소리는 작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한 거였어요. 소피아가 일어서려 했어요. 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싸울 필요 없어. 하지만 쟤네 너무해.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다니까. 나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스위스 전국 청소년 수학대회를 검색했어요. 지난 5년간 기출문제가 나왔지요. 다운로드해서 출력했습니다. 문제들을 봤어요.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대학 1학년 정도였지요. 미적분, 선형대수, 정수론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풀만했습니다. 한국수학영재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었으니까요. 펜을 들었어요. 첫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머릿속 계산과 손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동기화됐지요. 1시간 만에 1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취리히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알프스 산맥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지요. 나는 다짐했습니다. 선발전에서 이기겠다고. 마르쿠스든 누구든 상관없다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너 한국에서 온 계산기야?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들은 말이었습니다. 마르쿠스였어요. 그의 친구 셋이 옆에 서 있었죠. 모두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는데 누군가 내 책상에 뭔가를 올려놓더군요. 계산기였습니다. 낡은 회색 계산기였어요. 테이프로 이것 좀 쓰세요라고 독일어로 적혀 있었지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르쿠스 무리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나는 계산기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조용히요. 웃음소리가 커졌지요. 첫 시간은 수학이었습니다. 슈미트 선생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미적분을 하겠습니다.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적분 문제였지요.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슈미트 선생이 교실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나에게 멈췄지요. 박지원 학생 나와보세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또 계산 과정 없이 푸나보자. 이번엔 틀릴걸. 분필을 잡았어요. 문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삼각 치환을 하면 쉬워질 것 같았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식을 적었고 변환했고 적분했습니다. 2분 후 답을 적었어요. 슈미트 선생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하지만 중간 과정을 더 자세히 적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프랑스어가 들렸어요.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쓰는 나라였지요. 3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저 한국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프랑스어였지만 알아들었습니다. 계산기도 안 쓰고. 슈아는 거지 뭐. 다른 애가 맞장구 쳤어요. 동양인들 원래 그래. 튀고 싶어 하잖아. 나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못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지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아,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애들이 너무하더라. 아까 화장실 가는 거 봤는데 프랑스 애들이 뭐라고 하던데.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는데.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탈리아에서 왔잖아. 처음엔 나도 무시당했어. 스위스 애들은 외국인한테 좀 차가워. 특히 독일계 애들은 더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오늘 메뉴는 슈니첼이었습니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창가 테이블이 비어 있었지요. 트레이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팔을 쳤어요. 트레이가 기울었습니다. 슈니첼과 감자, 샐러드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마르쿠스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아직 내 팔 근처에 있었지요. 아, 미안.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나는 쪼그려 앉아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소피아가 함께 주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걸레를 가져왔어요. 이 자식들. 소피아가 독일어로 욕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무리를 노려봤어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 증거 있어? 마르쿠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실수였는데 뭘 그래.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웃으면서요. 청소를 끝내고 다시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샌드위치만 가져왔어요. 테이블에 앉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지원아. 소피아가 내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안 울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안 나왔어요. 화가 났을 뿐이에요. 신고해야 돼. 저건 분명히 일부러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더 꼬일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선발전에서 이기면 돼. 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실력으로 이기면 아무 말 못해. 그날 오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스위스 대회 기출 문제였어요. 2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습니다. 집중하니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숫자와 수식만 보였지요.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였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사서 선생님이었습니다. 문 닫아야 해요. 그녀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챙겼어요. 사서 선생님이 내 공책을 봤습니다. 수학 좋아해요? 네. 나는 대답했어요. 잘하는구나.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미소였어요. 그날 본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었어요. 빵과 우유였지요. 책상에 앉아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밤 11시까지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트레이를 쏟은 일, 복도에서 들은 말들, 교실의 웃음소리. 모두 지나갔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피아가 있었고 수학이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선발전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나는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이길 거예요. 마르쿠스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수식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수식들이요. 박지원과 마르쿠스 둘이서 붙어보는 게 어때요?
금요일 아침 슈미트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무실이었어요. 나는 선발전 신청서를 내려왔었지요. 선생님은 신청서를 보더니 그 제안을 했습니다. 1대1 대결이요? 내가 물었어요. 네. 전교생 앞에서요. 슈미트 선생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공정한 경쟁입니다. 5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거예요. 마르쿠스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녀가 달력을 가리켰지요. 오후 2시 강당에서요. 준비 잘하세요. 교실로 돌아가는데 마르쿠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였지요. 나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준비 잘해. 그가 독일어로 말했어요. 전교생이 내가 지는 걸 보게 될 거야. 한국인이 스위스 수학을 이길 순 없어. 두고 봐요. 나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교실에서, 구내식당에서 그 얘기뿐이었지요. 진짜 대결한데. 박지원이 마르쿠스한테 도전했대. 미쳤나 봐. 마르쿠스 작년 동메달리스트잖아. 한국 애가 이길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학생들의 대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지원아, 진짜 할 거야? 마르쿠스 실력 좋아. 그리고 재작년 대회 나가봐서 경험도 많고. 괜찮아. 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대회 많이 나가봤어. 익숙해. 주말 내내 연습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였지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복도에서 마르쿠스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에 새 계산기가 있었어요. 은색의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였지요. 이거 봐. 그가 계산기를 흔들었습니다. 최신 모델이야. 이틀 전에 샀어. 이걸로 널 이길 거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걸어갔어요. 내 책가방엔 연필 5자루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강당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300명은 넘어 보였지요. 선생님들도 뒷줄에 앉아 계셨어요. 무대 위에 책상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격은 3미터쯤 되었어요. 각 책상마다 문제지와 답안지가 놓여 있었지요. 나는 왼쪽 책상으로 갔습니다. 마르쿠스는 오른쪽이었어요. 그는 계산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분으로 하나 더 꺼냈지요. 배터리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거였습니다. 나는 연필 1자루만 꺼냈어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계산기도 없네. 저거로 어떻게 풀어? 미친 거 아냐? 슈미트 선생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학교 대표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5개,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시작. 나는 문제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읽었습니다. 복잡한 2차 방정식이었지요. 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판별식, 근의 공식, 답. 15초 만에 적었어요.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쿠스였어요. 탁탁탁. 빠른 속도였지만 나보다는 느렸지요. 두 번째 문제. 삼각함수였습니다. 이것도 쉬웠어요. 공식을 적용하고 계산했지요. 30초 걸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 때였어요. 적분 문제였습니다. 복잡했지만 치환을 하면 간단해졌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지요. 5분이 지났을 때 마르쿠스가 첫 문제를 끝냈습니다. 나는 이미 네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였어요. 조합론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접근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14분이 지났을 때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풀었어요.
손을 들었지요.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슈미트 선생이 다가왔어요. 답안지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벌써요? 그녀가 속삭였지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아직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지요. 하지만 실수가 보였습니다.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있었어요. 30분이 끝났습니다. 시간 종료. 슈미트 선생이 말했어요. 마르쿠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답안지엔 세 문제만 적혀 있었어요. 채점은 무대 옆 스크린으로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슈미트 선생과 다른 수학 선생님 둘이 함께 채점했어요. 첫 번째 문제. 마르쿠스 정답, 박지원 정답. 두 번째 문제. 마르쿠스 오답, 박지원 정답.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네 답은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세 번째만 맞았어요. 최종 점수가 떴습니다. 박지원 500점, 마르쿠스 200점. 강당이 침묵에 빠졌어요. 1초, 2초, 3초.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피아였어요. 그녀의 박수가 점점 커졌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따라 쳤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는 계산기를 집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 버렸지요. 슈미트 선생이 나를 불렀습니다. 박지원 학생 축하합니다. 스위스 전국대회 대표로 선발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더 커졌어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소피아가 달려와 안아줬어요. 해냈어. 그녀가 소리쳤지요. 진짜 대단해. 복도로 나가는데 마르쿠스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나를 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어요.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지요.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취리히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겼습니다. 실력으로요. 다음은 전국 대회였습니다. 준비해야 했어요.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전국대회 대표팀 첫 모임은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학실에 모였어요. 나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지요. 마르쿠스와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2학년 선배였어요. 작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했습니다. 레아가 나를 봤어요. 너가 그 한국 학생이구나. 독일어였지만 차가웠습니다. 계산기 안 쓴다며? 이상한 취향이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마르쿠스는 나를 보지도 않았지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뮬러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그는 취리히 공대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한스 뮬러입니다. 여러분의 코치를 맡게 됐어요. 대회는 한 달 후입니다. 베른에서 열려요. 그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훈련 일정표였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였지요. 질문 있나요? 뮬러 교수가 물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개인별 훈련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필요하면 말하세요. 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뮬러 교수가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작년 대회 기출문제였습니다. 10문제, 2시간 제한이었지요. 나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계산기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쿠스와 레아였지요. 1시간 후 나는 다 풀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뮬러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답안을 확인했지요. 눈썹이 올라갔어요. 모두 맞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이 너무 간단해요.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방식입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머릿속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뮬러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대회에선 과정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고민해 보세요. 훈련이 끝나고 마르쿠스가 다가왔어요. 뮬러 교수한테 뭐라고 하더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이 따로 남았습니다. 레아도 교수와 얘기하더니 남았어요. 나만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발소리만 울렸지요. 수요일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엔 새 문제였어요. 뮬러 교수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지요.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풀만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어요. 레아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지요. 박지원 학생. 뮬러 교수가 답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력은 좋아요. 하지만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대회엔 단체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엔 단체전 연습이었습니다. 3명이 함께 푸는 문제였어요. 의논해서 답을 내야 했지요. 첫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기하 문제였어요. 나는 답을 알았습니다. 손을 들어 말하려는데 마르쿠스가 먼저 말했어요.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면 돼.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접근이 잘못됐어요. 저기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벡터로 접근하면. 마르쿠스가 나를 쳐다봤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작년에 나가봐서 알아. 레아도 마르쿠스 말에 동의했지요. 결국 그들 방식대로 풀었습니다. 틀렸어요. 뮬러 교수가 정답을 알려줬을 때 내가 말한 방법이었지요. 훈련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그녀가 물었어요. 별로.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나아. 소피아가 내 손을 잡았어요. 힘내. 넌 잘하고 있어.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도서관 책을 빌려왔어요. 대학 수준 수학책이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물었어요. 나야. 소피아였어요. 문을 열었지요. 그녀가 중년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야. 소피아가 소개했어요. 로베르토 로시 교수님. 취리히 공대 수학과야.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했습니다. 로시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소피아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계산기 없이 푼다며? 대단하네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로시 교수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문제지들을 봤지요. 열심히 하는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어떻게 공부했어요? 수학 영재원에 다녔어요. 나는 설명했습니다. 거기선 암산을 많이 가르쳤어요. 계산기보다 머리가 빠르다고요. 맞아요. 로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수학은 계산이 아니라 사고예요. 구조를 보고 패턴을 찾는 거죠. 계산기는 그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위로가 됐어요. 한국 선생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회 준비 잘하세요. 로시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소피아가 내 번호 알고 있어.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이 나간 후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로시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수학은 사고라고. 맞았습니다. 나는 그걸 믿었어요. 다음 주 훈련은 더 어려웠습니다. 뮬러 교수가 외국 대회 문제를 가져왔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풀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많이 봤거든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마르쿠스와 레아는 고전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포기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풀었지요. 박지원, 넌 정말 이상해. 레아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같아. 사람이에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단지 다르게 배웠을 뿐이에요.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혼자서 내 방식대로요. 버스가 베른에 도착한 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회 전날이었어요. 창밖으로 연방의사당 건물이 보였지요. 베른은 스위스 수도였습니다. 취리히보다 조용하고 고풍스러웠어요. 호텔은 구시가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나는 레아와 같은 방을 쓰게 됐지요. 짐을 풀자마자 레아가 말했어요. 나랑 말 섞지 마. 독일어였지만 차갑게 들렸습니다. 방해되거든. 알겠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레아는 계산기 2대를 책상에 올려놓았지요. 저녁은 호텔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뮬러 코치가 우리를 모았어요. 다른 학교 대표팀도 보였습니다. 바젤팀, 제네바팀, 로잔팀. 모두 3명씩이었어요. 내일 예선은 6문제입니다. 뮬러 코치가 말했어요. 각 100점씩 총 600점 만점이에요. 상위 15명이 결승에 갑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세요. 나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나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저 애가 취리히에서 온 한국 애래. 계산기 안 쓴대. 말도 안 돼. 독일어였지만 다 들렸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베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래강이 도시를 휘감아 흐르고 있었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7시에 일어났습니다. 레아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계산기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배터리를 체크하고 버튼을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은 베른 대학 강당이었습니다. 버스로 10분 거리였어요. 도착하니 이미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4명이라고 했어요. 스위스 16개 주에서 각 4명씩 온 거였지요.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햇빛을 받아 빛났지요. 책상이 8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사열 16번이었어요. 중간쯤이었지요. 앞뒤로 다른 주 학생들이 앉았습니다. 모두 계산기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나는 연필만 꺼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나를 봤어요. 계산기는요? 그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굿이 정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지요. 맨 앞에 선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63회 스위스 청소년 수학대회를 시작합니다. 예선은 6문제,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가 손을 들었어요. 시작. 문제지가 나눠졌습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읽었습니다. 수열 문제였어요.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지요. 쉬웠습니다. 규칙이 보였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지요.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5분 만에 답을 적었어요. 주변에서 계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64명이 동시에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마치 빗소리 같았지요. 두 번째 문제. 확률이었습니다. 조합을 이용하면 됐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지요. 64 곱하기 63 나누기 2, 4024 곱하기. 답을 적었습니다. 7분 걸렸어요. 세 번째 문제를 풀 때였습니다. 적분 문제였어요. 복잡했지만 부분 적분을 2번 쓰면 됐지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나는 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대부분 아직 첫 문제에 있었지요. 네 번째 문제. 기하였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좌표가 주어져 있었어요. 벡터를 쓰면 쉬웠습니다. 외적을 계산했지요. 10분 만에 끝냈어요. 다섯 번째 문제. 정수론이었습니다. 소수를 찾는 문제였지요. 한국에서 많이 본 유형이었어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응용했습니다. 12분 걸렸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어요. 행렬 문제였지요. 고유값을 구해야 했습니다.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판별식을 계산하고 근을 구했어요. 20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 14분이 지났을 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풀었어요. 손을 들었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끝났습니까? 그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답안지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뭔가 속삭였지요. 아직 2시간이 남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교정에 나무가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르쿠스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레아도 봤지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끝났어요. 시간 종료. 답안지가 수거됐습니다. 점심 휴식이 1시간 주어졌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의 1시간 만에 다 풀었대. 한국 애래. 말이 돼? 부정행위 아냐? 오후 2시였습니다. 결과 발표였어요. 스크린에 점수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64등부터였어요. 200점 미만이 많았지요. 점점 올라갔습니다. 400점, 500점. 레아가 18등이었어요. 510점. 마르쿠스는 23등, 490점이었습니다. 10등, 9등, 8등. 점수가 올라갔어요. 550점 되었지요. 그리고 1등이 떴습니다. 박지원, 취리히 600점. 만점이었어요.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뮬러 코치였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63회 역사상 예선 만점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답안을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발표가 있었어요. 검증 완료. 박지원 학생 600점 확정입니다.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결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른의 오후는 화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승이 남았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결승은 단 한 문제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대학원 수준 문제입니다. 모두 긴장하세요. 15명이 무대에 앉았습니다. 예선 통과자들이었어요. 모두 계산기를 준비했지요.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 여분 배터리, 노트북까지 가져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나는 연필 3자루만 놓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제지가 나눠졌습니다. 펼쳤어요. 숨이 멎었지요. 리만 가설의 특수 케이스였습니다. 복수 해석과 정수론이 섞인 문제였어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접근법이 떠올랐습니다.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어요. 제타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풀어나갔지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절반쯤 풀었어요. 옆을 봤습니다. 대부분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추기를 반복했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증명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어요. 귀류법을 썼습니다. 가정하고 모순을 찾고 결론을 내렸지요. 1시간 35분.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증명 완료.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답안을 가져갔어요.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읽기 시작했지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지요. 시간이 끝났어요. 다른 학생들의 답안도 수거됐습니다. 대부분 절반도 못 채웠어요.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1시간 후 발표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63년 역사상 결승 문제를 완벽히 푼 학생이 나왔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었어요. 1등 박지원. 100점 만점. 그가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길립박수였습니다. 2등은 82점, 3등은 75점이었어요. 격차가 컸지요. 시상식이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지요.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증명은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귀류법 부분이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뮬러 코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유럽 올림피아드 스위스 대표로 추천하겠습니다. 레아와 마르쿠스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마지못해였지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른의 하늘은 맑았어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회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5월 중순 빈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였어요. 유럽 청소년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곳이었지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꼈습니다. 규모가 달랐어요. 30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150명의 참가자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전역에서 모였지요. 호텔 로비가 북적였습니다. 각국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무리지어 있었어요. 독일 팀은 검은색, 프랑스 팀은 파란색, 영국 팀은 빨간색 유니폼이었지요. 스위스 팀은 흰색의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나와 마르쿠스, 레아 셋이었어요. 뮬러 코치도 함께였지요. 체크인을 하는데 독일 팀이 지나갔습니다. 5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학생이 나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이었어요. 턱을 들고 지나갔지요. 거만해 보였습니다. 저 애가 독일 대표 루카스래. 레아가 속삭였어요. 작년 유럽 대회 은메달리스트야. 독일 최고 천재래. 방은 3층이었습니다. 레아와 또 같은 방이었어요. 짐을 풀자마자 레아가 말했어요. 여긴 스위스 대회랑 달라. 진짜 천재들만 온 거야. 계산기 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야 알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개회식이었습니다. 빈 공과대학 대강당이었어요. 1000명은 들어갈 규모였지요. 150명 참가자와 코치들, 그리고 관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수학협회 회장이 연설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번갈아가며 했지요. 올해 문제는 예년보다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뷔페식이었어요.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는데 프랑스 팀이 옆 테이블에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봤어요. 너 스위스에서 만점 받은 애구나. 프랑스어였습니다. 계산기 안 쓴다며? 그가 친구에게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쉬워하는 거겠지. 동양인들 특기잖아.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다음 날 월요일 예선 첫날이었습니다. 문제는 4개, 시간은 4시간 반이었어요. 강당 책상이 10줄로 놓여 있었지요. 내 번호는 67번이었습니다. 중간쯤이었어요. 앞자리가 독일팀 루카스였지요. 그는 계산기 3대를 꺼내 놓았습니다. 태블릿도 있었어요. 나는 연필만 꺼냈습니다. 루카스가 뒤를 돌아봤어요. 피식 웃었지요. 시작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문제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정수론이었습니다. 소수 정리 관련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적 있는 유형이었지요. 20분 만에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조합론이었어요. 이것도 30분 만에 끝냈지요. 세 번째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위상수학 기초였어요. 하지만 로시 교수님이 빌려준 책에서 본 내용이었지요. 45분 걸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함수 방정식이었어요. 복잡했지만 패턴이 보였습니다. 50분 만에 완성했어요. 2시간 25분 만에 다 풀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굳었지요. 심사위원이 답안을 가져갔습니다. 채점은 저녁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점수가 공개됐어요. 로비 스크린에 떴지요. 1등 박지원 스위스 400점 만점. 2등
루카스 슈미트 독일 375점. 3등 앙투안 뒤바 프랑스 360점. 만점이었습니다. 로비가 술렁이었어요. 루카스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가 코치에게 뭔가 말했어요. 독일어였지만 빨라서 못 알아듣겠더군요. 30분 후였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박지원 학생과 코치는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뮬러 코치와 함께 갔습니다. 회의실엔 심사위원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팀 코치도 있었지요. 독일 코치가 일어났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박지원 학생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미사용 의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뮬러 코치가 항의했습니다. 계산기 안 쓰는 게 왜 규정 위반입니까? 공정성 문제입니다. 독일 코치가 말했어요. 우리는 검증을 요구합니다. 심사위원장이 나를 봤습니다. 박지원 학생,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문제 2개였어요. 대학 수준이었지요. 제한 시간 없이 지금 바로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 편미분 방정식.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선형대수. 12분 걸렸어요. 심사위원들이 확인했습니다. 모두 맞았어요. 독일 코치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이에 기각합니다. 심사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학생의 실력이 증명됐습니다. 나왔어요. 복도에서 루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보자. 그가 독일어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남은 4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요일 9시 다시 강당에 모였어요. 오늘은 마지막 4문제였지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루카스가 앞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밑이 거뭇했지요. 계산기를 4대나 꺼내 놓았습니다. 시작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5번째 문제를 펼쳤어요. 복수 해석이었습니다. 리만 가설의 또 다른 변형이었지요. 숨이 깊어졌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스위스 결승에서 비슷한 걸 풀어봤지요. 접근법을 알았습니다. 콧이 적분 정리를 쓰면 됐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길었지만 확실했어요. 답을 적었지요. 6번째 문제. 그래프 이론이었습니다. 조합론과 섞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유형이었지요. 처음 보는 문제였습니다. 10분 동안 생각했어요. 패턴을 찾으려 했지요.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귀납법과 비둘기집 원리를 함께 쓰면 되겠더군요. 50분 만에 풀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최선이었어요. 7번째 문제는 기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의 회전이었어요. 벡터와 행렬을 써야 했지요. 이건 익숙했습니다. 35분 만에 끝냈어요. 마지막 8번째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어요. 수론과 해석하기 섞인 문제였지요. 대학원생도 어려워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3번 읽었어요. 구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종이만 바라봤지요.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로시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수학은 사고라고. 구조를 보라고. 패턴을 찾으라고. 다시 문제를 봤어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식을 뒤집어 봤어요. 그러자 보였습니다. 대칭성이요.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 급수, 로랑 급수, 수렴 반경.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증명 완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총 3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또 강당이 조용해졌지요. 심사위원이 왔습니다. 답안을 가져갔어요. 루카스가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지요.
4시간 반이 끝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답안이 수거됐어요. 대부분 마지막 문제를 비워뒀더군요. 저녁 발표였습니다. 이번엔 대강당에서 했어요. 150명 참가자와 코치들, 그리고 관중까지 모였지요. 1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올해 대회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매우 어려웠지요. 완벽하게 푼 학생은 단 한 명입니다. 관중석이 술렁이었어요. 총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점수가 뜨기 시작했어요. 10위부터였습니다. 10위, 9위, 8위. 점수가 올라갔지요. 700점 되었습니다. 5위, 4위, 3위. 마르쿠스가 3위였어요. 740점. 레아는 6위, 735점이었지요. 2위가 떴습니다. 루카스 슈미트, 독일. 760점. 루카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1위가 떴습니다. 박지원, 스위스. 800점. 만점이었습니다. 전 문제 만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러다 폭발했지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0명이 일어섰어요. 길립박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97년 유럽 올림피아드 역사상 만점은 처음입니다. 박지원 학생은 새 역사를 썼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더 크게, 더 길게요. 특히 8번째 문제의 풀이는 놀라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대칭성을 이용한 접근은 우리 심사위원들도 생각 못한 방법입니다. 독창적이고 우아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어요. 작년보다 무거웠지요.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크리스탈 트로피였어요.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상도 받았어요. 최우수 풀이상이었지요. 8번째 문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지요. 미안해.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제 의심한 거. 내가 정말 대단해. 인정해.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프랑스 팀 학생도 왔습니다. 어제 조롱하던 애였지요. 축하해. 그가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내가 최고야. 뮬러 코치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가 나를 안아줬어요. 레아와 마르쿠스도 왔습니다. 축하해. 레아가 말했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지요. 내가 우릴 대표해줘서 자랑스러워.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코치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영국 코치, 이탈리아 코치, 스페인 코치. 모두 악수를 청했지요. 빈 공과대학 학장도 왔습니다. 우리 대학에 관심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한국 기자도 있었습니다. 교포 신문 기자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인터뷰했지요. 한국말이 그리웠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계산기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수학은 여기 있어요. 가슴을 가리켰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으로 빈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금메달을 들여다봤어요. 무거웠지만 따뜻했지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재원 선생님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던 날들. 모두가 이 순간을 만들었어요. 내일은 취리히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일상으로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산기 없이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실력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건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입국장 문을 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10여 명은 됐지요. 스위스 방송, 신문사,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었습니다. 박지원 학생 소감 한마디. 유럽 역사상 최초 만점인데요. 한국식 교육의 비결이 뭔가요? 마이크가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어요. 뮬러 코치가 막아섰습니다. 나중에 공식 인터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학교 관계자들이었지요. 한스 베버 교감이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원 학생. 그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스위스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감 옆에 슈미트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나 봤지요. 학생 여러분도 와 있습니다. 교감이 옆을 가리켰어요. 소피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반 학생들도 몇 명 보였어요. 현수막을 들고 있었지요. 축하합니다. 박지원 유럽 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축하해. 독일어였지만 따뜻했지요. 내가 우릴 빛냈어. 버스를 탔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취리히 호수가 보였지요. 5월의 스위스는 푸르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어요. 정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 챔피언 박지원을 환영합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교실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있었지요. 소피아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가 속삭였어요. 오후 2시 전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였어요. 300명 전교생이 다 왔지요. 교사들도 뒷줄에 앉았습니다. 무대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한스 베버 교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학교 박지원 학생이 유럽 청소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길립박수였지요. 교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제가 박지원 학생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다. 당신 내 나라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교감이 계속 말했어요. 실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리고 박지원 학생은 최고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3초간 그대로 있었지요.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편견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교감이 일어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요. 슈미트 선생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저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박지원 학생의 첫 시험을 무효 처리하려 했습니다. 부정행위라고 의심했지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산 과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학은 머릿속에 있는 거였어요. 박지원 학생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슈미트 선생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슈미트 선생을 안아줬지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300명이 모두 일어나 있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베버 교감이 봉투를 건넸어요. ETH 취리히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조기 입학 제한이에요. 전액 장학금 포함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ETH 취리히 수학과 학과장 이름으로 왔지요. 박지원 학생께 당신의 유럽 올림피아드 성적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신 같은 인재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즉시 입학 가능하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마음이 뛰었습니다. ETH 취리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곳이었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감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교감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결정하세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ETH 들어가는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 나는 대답했습니다. 고민 중이야. 나도 ETH 가고 싶어. 소피아가 말했어요. 같이 가면 좋겠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받으셨지요. 지원아.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구나.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고생했어. 아빠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자랑스럽다. ETH에서 입학 제안 왔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정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 우린 항상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취리히의 밤은 조용했어요. 별이 많았지요. 결정했습니다. ETH에 가기로요.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어요. 스위스에서 유럽에서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ETH 회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입학을 수락한다고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증명했습니다.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산기 없이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편견은 실력 앞에 무너진다는 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9월 ETH 취리히에 입학했습니다. 17세였어요. 같은 학년 학생들보다 한두 살 어렸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첫 수업은 고급 미적분학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대형 강의실이었어요. 200명은 들어갈 규모였지요. 이미 학생들로 반쯤 차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앞줄에 앉았어요. 그녀도 ETH에 합격했었거든요. 건축과였지만 교양 수학은 함께 들었지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의 60대 남자였어요. 토마스 바이스 교수였지요. ETH에서 40년 넘게 가르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박지원 학생이 있나요? 그가 독일어로 물었어요.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일어났지요. 이분이 올해 유럽 올림피아드 우승자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만점을 받았죠. 9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나를 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요. 앉으세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박지원 학생이 유럽 대회에서 푼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째 문제가 칠판에 적혔습니다. 복잡한 수식이었어요. 학생들이 공책을 펴기 시작했지요. 이 문제를 대칭성으로 접근한 풀이가 있습니다. 바이스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심사위원들도 생각 못한 방법이죠. 박지원 학생,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칠판으로 걸어갔지요. 분필을 잡았습니다. 먼저 문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대칭성이 숨어 있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가로질렀지요. 15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었고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도 있었지요. 완벽합니다. 바이스 교수가 박수를 쳤어요. 학생들도 따라 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업이 끝나고 여러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각해냈어요? 한국에선 어떻게 가르쳐요? 질문이 쏟아졌지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와 학생 식당에 갔어요. 파스타를 먹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계 남학생이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반가웠습니다. 한국말을 쓸 수 있어서요. 김민준이라고 자기소개했어요. 기계공학과 2학년이라고 했지요. 뉴스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학과 학과장실로 불려갔어요. 페터 밀러 학과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지요.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나는 물었습니다. 한국식 수학교육법 세미나를 열고 싶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계산기 없이 푸는 방법, 암산훈련법.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가요?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지요. 이틀 후 금요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중형 강의실이었어요. 50명 정도 왔지요. 교수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부생들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했지요. 암산의 원리, 패턴 찾기, 구조 파악. 칠판에 예시 문제를 풀어가며 보여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했어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흥미로워하는 눈빛들이었지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계산기에만 의존하면 사고력이 떨어지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어요.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전 과목 만점이었지요. 교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취리히에 눈이 내렸어요. ETH 캠퍼스가 하얗게 덮였지요.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바이스 교수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년에 조교를 해볼 생각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1학년 미적분학 조교요. 1학년인데 괜찮을까요?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해요. 그가 말했어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조교 일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소그룹 토론 수업이었지요. 15명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했지요. 때로는 칠판 앞에 서서 직접 풀어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독일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저도 계산기 없이 푸는 법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ETH 캠퍼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취리히 호수가 멀리 보였지요. 먼 길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스위스까지. 무시와 조롱을 견뎠어요. 하지만 이겼지요. 실력으로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리만 가설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였지요. 언젠가 풀고 싶었습니다. 계산기 없이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첫 줄을 적었어요. 제타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이었지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어요. 머릿속 계산과 손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동기화됐지요. 진짜 수학은 여기 있었습니다. 계산기가 아니라 머리에, 기계가 아니라 가슴에. 그리고 그건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요. 자신을요.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알프스 너머로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내일은 또 어떤 문제를 만날까요? 설렜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았어요. 풀 수 있으니까요. 연필만 있으면요.